네. 입장을 갖고 접근을 해보자. 자리를 갖고 하자. 네. 됐죠? 오늘이 이제 내년도 나라 살림에 관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 제가 양당에 제시했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마지막 시한입니다. 그동안 박홍근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두 분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함께 어려운 협상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두 분 모두 오늘은 국민들에게 좀 좋은 소식을 주어야 한다 하는 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인세 인하 문제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둘러싼 쟁점을 좁히지 못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만 대한민국이 아무리 경제가 복합 위기 상황에 있어도 이 위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확실히 천명할 수 있고 또 현재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여야가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충정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두 분께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 그 기관들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여러 헌법기관들 중에서 권한 있는 기관들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예비비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을 달아주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 법인세 최고세율 관련해서는 정부안의 3% 인하를 그동안 저는 의장으로서 내년도 재정사정이 어려우니까 법은 고치되 그 시행은 2년간 유예하는 방법으로 타협하면 어떠냐라고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민주당에서 그것도 받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시다면 단 1%만이라도 1%라도 인하를 해서 최근에 이 미중 대결과 중국에서 탈출하는 그런 좋은 기업들이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 그 투자처를 많은 경우에 대만이냐 한국이냐 이렇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한 1%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좀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1%를 인하를 할 경우에 이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또 감면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인센티브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일괄 타결을 좀 이루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의 예산이 두 기관 합쳐봐야 5억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전체 639조의 예산안 중에서 5억 원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타협을 이뤄내지 못하고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든가 하게 된다는 것은 민생 경제에는 안중에도 없이 명분 싸움에
사로잡혀서 소탐대시라는 아주 전형적인 나쁜 사례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이것은 정부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결단을 내려서 이 부분을 좀 수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오늘 중에 꼭 두 분이 합의해서 일단 합의문안이 국민들에게 발표된다면 국회에서 법적으로 처리하는 시기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다 계산해서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국민들 앞에서 두 분 원내대표에게 간곡하게 이 조정안에 따라서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정권 교체된 첫 해니까 아마 각 당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해서 여러 군데서 쟁점이 생기고 해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예결위 간사 회동을 통해서 많았던 쟁점들이 일부 정리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금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두 가지 큰 쟁점이 남아있고 그것 외에도 또 의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합의 위해서 노력해 주신 우리 박홍근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조속한 예산 통과를 위해서 중재안도 내시고 또 합의를 독촉해 주신 의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자리도 좀 바꾸어 앉았습니다만은 상대 입장도 좀 생각하면서 어쨌든 타협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차례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헌법상 예산은 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639조나 되는 그 예산의 내역을 우리 국회가 완전히 새로 바꾸거나 일일이 다 조정할 그런 준비도 사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감액해서 정부 원안을 수정한 안을 통과시킨다는 것도 저는 헌정사에 없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합의에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인세는 뭐 반복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외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낮추는 것이지 부자 감세는 아니다. 정부 믿고 좀 거래해 주시면 그것이 선순환을 이루어서 훨씬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투자가 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그런 우리 생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고요. 소위 시행령으로 설치된 기관이라고 하는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 자체도 시행령이 권한 있는 기구에 의해서 시행령이 무효라고 판정되기 전에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효력에 따라서 설치된 기구가 인건비도 지출되고 있는데 사업비나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논리상 맞지가 않다. 그래서 그 기관이 시행령으로 설치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정되면 그때는 당연히 예산을 끊어야 하겠지만은 그 이전에는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것이 맞다. 이게 이제 저희들의 주장이고 요구입니다. 의장께서 예비비에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비비에 넣을 바에야 제대로 좀 넣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게 판정이 돼서 안 되면 누가 책임도 져야 될 테고 예산도 끊길 거니까 우리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좀 민주당이 대성적으로 좀 크게 보시고 한번 양보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의장님이 제시하신 중재안을 가지고 다시 가서 협의해서 합의에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의장님께서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제시해 주신 이 중재안인 만큼 우리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안의 처리의 열쇠는 정부 여당이 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오는지를 저희는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장님의 이 제안이 또다시
정부 여당의 시간 끌기용으로 이렇게 이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이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께 예산안 처리를 공언한 시한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이 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여야 합의 처리안을 만들기 위한 양보의 양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저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까지 계속 요구하고 주장하면서 이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의장께서 결단할 때가 저는 되었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국민의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당초 헌법이 부여한 입법부의 예산 심의권, 이건 국회가 정당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정 시한도 그리고 최소한 정기국회 안에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국회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저는 이 대립의 시간이 이어져 온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 입법부 국회를 통법부쯤으로 여기면서 깨알같이 하나하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다 보니까 협상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집권 여당마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그만이다. 아쉬운 건 지역 예산 못 챙기는 야당이다.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집권 여당이 맞는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국회가 또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될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여야가 함께 국회 권위를 세워나가야 되고 그리고 민생경제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들께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예한 쟁점들을 서로 양보하고 또 의견을 좁혀가야지 전체 예산안을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다 안 된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왔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왜 국회에서 총선을 치르고 다수 의석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대통령 뜻대로 어떻게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수용하는 대통령이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 97.3%를 99.6%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99.7%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99.3%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당이 정부 원안으로 통과시킨 것도 정부는 반대합니다. 물어보십시오. 정부 원안 지금 반대하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만들어도 반대할 겁니다. 원안 처리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거기에 4조가량의 즉 0.7% 정도만 정말 극소수만 저희가 수강을 만들겠다는 것도 반대합니다.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몇 시간 남지 않았지만 여당이 이제라도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야당과 함께 타협하고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우리가 제시해온 예산안 처리 원칙의 근간만 훼손되지 않으면 양보와 타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쟁점을 일괄 타결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끝내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당으로서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 수정안을 본회의가 소집되면 발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정안을 내더라도 윤석열 정부 첫 예산 639조 원에 거의 대부분 다 수용하는 겁니다. 딱 0.7%도 되지 않는 일부 예산만 감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시한 저희는 충실히 여야 협상에 임하겠습니다만은 좀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신속하게 좀 이 문제 처리하기 위해 진지하게 책임있게 좀 나와 주십사 하는 요청의 말씀을 드리고, 법인세도 잘 알다시피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약수 효과 전혀 없다, 투자도 고용도 없었다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투자세액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하신 시행령 기구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피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정부가 행정을 펼쳐가는 것을 언제까지 우리 국회가 용인을 해야 됩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의장께서 고심 끝에 주신 제안인 만큼 저는 정부 여당이 한번 정말 깊게 한번 좀 들여다보시고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